예,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대로 연천에 왔습니다. 예, 우선 경순 왕릉이 첫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순 왕릉 다음에 이제 그 마이태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은열공 찍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은열공이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예, 이제 더 확실 팩트니까 이쪽 안쪽에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좌우지간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 찍는 루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순왕릉. 예, 남할여초 이제 두 번째 시간인가요? 아, 첫 번째 시간이군요. 예. 아,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숫자로는 01, 예, 1. 그다음에 두 번째. 번째는 두 번째. 예, 경순왕릉은 경기 영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 닿아 있죠. 예, 민통선에 제외시켜서 누구나 갈 수 있게 된대요. 그 덕에 입구부터 왕릉까지 길 양옆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뢰 표지 울타리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코앞이 남방 한계선입니다. 예,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한편 그 신라 경순왕릉이라 새겨진 비석에는 그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8세기는 여러모로 획기적인 세기였어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죠. 장점은 기성왕씨 복권, 그리고 김은열 묘지석 발견, 그리고 경순왕 발견이고, 단점은 바로 뒤이어서 김은열 묘지석의 이제 축이 및 심하게 이렇게 그 호작질, 가피를 해서 그 어지럽힌 거, 경주김씨 김사목, 뭐 그런 게 이제 단점이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실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경순왕의 무덤을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지금 장단에서 경순왕의 지석과 신도비가 나왔습니다. 영조 22년인 1746년 어느 노인이 임진왜란 이후 실전된 경순왕릉을 찾았으니 나라 차원에서 관리해줘야 된다는 상소를 올립니다. 저기 보시면은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신라 경순왕지묘, 저 바로 뒤에 그 지뢰 있잖아요. 선 남방 한계선이에요. 원래 여기도 지금 그 지뢰선 아닌데 여기는 이렇게 따로 지금 제거해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관리해줘야 된다는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영조 역시 1000년 가까이 된 왕릉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 하고 반색을 하면서 5명의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이 무덤은 이후 고려 왕릉에 준하는 예우를 받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한번 실전됩니다. 그러던 1973년 1월 육군 25사단 예하 중대장이던 대위가 수색 중 총탄을 맞고 쓰러진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신라 경순왕릉 비석이죠. 조그만 남방 한계선이 밑으로 내려왔어도 이거를 이제 못 볼 뻔했죠. 그래서 두 번이나 실전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 비석은 나타나게 됩니다. 경순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남할여초 두 번째 시간으로 경순왕 그가 누구였나, 하나는 무능한 임금,
다른 하나는 백성을 전쟁에서 구해낸 임금이자 승리한 패배자라는 평가입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경순왕이 만약 저항했다면 필시 그 종족이 뒤집혀 멸망되고 그 해독이 무고한 백성들에게까지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서기 935년 경순왕 9년이었던 10월 서라벌에서는 마지막 신라 회의가 열리죠. 경순왕은 고려 기부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로 훗날 마해태자로 불리는 적장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를 하죠. 어찌 신라 사직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넘겨주나이까. 사실 그의 발언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정사에 따르면 경순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마지막 군신회의 당시엔 마해태자뿐이었죠. 그에게는 고려 기부 시 잃을 게 많습니다. 경순왕이 고려 기부할 시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적장자요, 근친혼 소생. 만약 죽방부인이 신라 김씨라면 근친혼 소생이죠. 그러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그 경순왕 뜻은 확고했죠. 이미 형세가 나라를 보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관 백성을 전쟁 속에 빠뜨릴 수는 없다. 둘은 다른 길을 갑니다. 경순왕은 끝내 항복을 청하죠. 반면 끝까지 반대한 태자는 그 길로 개골산에 들어갑니다. 개골산은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죠. 태자는 바위에 의지해서 집으로 삼고 삼배옥과 나무를 음식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935년 11월 경순왕은 백간을 거느리고 서랍을 떠나서 개경에 갑니다. 왕건은 개경교회까지 나서 이들 일행을 맞지요. 고려의 경순왕 대접은 극진합니다. 태조왕건은 자신의 딸 낙랑공주를 경순왕에게 주어서 장인 사위 관계를 맺습니다. 한편 경순왕은 자신의 큰아버지 김응념의 딸을 왕건에게 보내죠. 왕건의 부인이 된 신성왕후는 경순왕의 사촌 누이가 됩니다. 왕건과 신성왕후 사이 난 아들이 왕욱. 왕욱은 고려 현종 아버지고 결국 경순왕 외손들이 고려 왕통을 잇게 되나요? 다음 그 다다다음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그 신라 고려 왕실 간 종례혼, 그 개성왕씨, 안동김씨 샘족 기원설 또 이제 집 이렇게 터치할 건데, 그러니까 승리한 패배자라는 말은 이제 이런 뜻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경순왕은 그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죽어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여기 묻혔느냐? 여기도 하마터면은 못 올 뻔했습니다. 조금만 그 경계선이 내려가 버렸다면, 남방 한계선이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왔다면 지금 여기도 이제 보지 못할 뻔했죠. 계림문헌록에 보면 고려 경종 3년인 978년 4월 4일에 경순왕이 훈거했다. 죽었다는 뜻이죠. 훈했다, 훈거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훈거했다. 경종 때 이제 죽었다. 능지는 경주로 예정됐어요. 유민들이 경순왕 운구를 따라가느라 장사진을 잃었죠. 유민들은 양식과 침구 일체를 지고 다 따라 나섰습니다. 성도가 텅텅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려 저종은 매우 당황했고 김국 군신회의를 열어서 수기를 거듭한 끝에 절묘한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왕의 운구는 100리를 넘지 못한다. 왕의 대우를 보장하는 대가로 운구의 임진강 도하를 막았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궁벽한 이곳 고랑포구일까? 근대 그 일본 시대까지만 해도 반일 쪽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근대 일본 시대까지만 해도 고랑포구는 임진강 상류로 가는 그 마지막 포구입니다. 한양과 개성을 잇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경순왕이 망국의 슬픔을 간직한 채 옛 신라의 도읍을 그리워했다는 도라산, 그래서 도라산라가 신라 할 때라죠. 그 도라산도 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이번엔 잘 안 보였는데.
왜 이곳에 멈추게 됐냐면 그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송도가 텅텅 빌 정도로 데리고 갔다. 반란의 여지가 있다. 반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책으로 멀리 가지 못하게끔 이곳에 묻은 것입니다. 전 뭐 안 써있죠. 그냥 신라 경수. 그럼 맞네. 그 진도 갈 때는 그 전 왕원의 묘, 이게 전해져 오니까 그게 진짜 왕원의 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제 경순 왕릉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순왕의 두 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